요양시설을 찾으시는 분, 요양시설을 가지고 계시는 분, 요양시설을 짓고 싶으신 분, 요양의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요양의 A부터 Z까지 편안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편안히의 예. 주제는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방법과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진짜 등급 받는 거 은근히 쉽지 않더라고요. 원하는 등급대로 받기도 쉽지 않고. 예, 이게 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네. 약간 괴리감들이 있어요. 가족들은 장기 요양 등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 시중에서는 장기 요양 등급 받는 요령을 알려주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장기 요양 등급 받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편안히가 요양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파편적인 정보라고 했잖아요. 이 요양 등급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여기저기 다 따로따로 물어봐야 돼요.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은 네. 있다 하면은 또 누가 나오시고 그분한테 해서 또 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도 찾을 때 또 사회복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럼 요양원 또 각자 다녀야 되고 막 이런. 여기 이런 갔더니 하는데- 여기 이 부분은요, 저희한테 오시면 안 되고요, 저쪽으로 다시 가세요. 예. 그러면 또 다시 가야 되고, 그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안 해. 이렇게 오, 되는 거야. 이거 진심이 담겨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이런 예.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실은 장기 요양 등급이나 사회복지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뭔가 좀 일원화된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스톱 시스템은 더 쉽지 않고요. 네. 근데 여기 원스톱 제일 가까운 게 어디? 편안히. 편안히. 처음에 이제 장기 요양 등급 받는 부분을 네. 빼고 나머지는 편안히에다가 의뢰하시면은 제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요. 장기 요양 보험 등급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을 하면 그분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으로 나눠주고요. 해당되는 등급에 따라서 각종 요양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자격 여부와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조금씩 변한 거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테니까, 네. 오늘은 이제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요것만 갖고 설명하면 막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데.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부모님 때문에 한번 신청을 하셨나요? 예, 신청한 적도 있는데 예. 잠깐 언급을 하자면, 예. 사실 이게 저쪽 집 부모님은 예. 저희 아버지보다 예.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등급이 더 높게 나온다던가 예, 예. 막 이런 경우는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등급을 받을 때 정말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되지 않나. 저희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셨는데도 오신 분들 앞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순간의 찰나로 인해서 등급이 갑자기 꽉 낀다던가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받는 방법도 약간 코치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몸이 네. 되게 안 좋으신데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좀 건강하시네 이렇게 좀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어쨌든 장기 요양 등급 받는 방법은 가장 처음은 장기 요양 신청 및 인정 조사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장기 요양 신청을 먼저 좀 하셔야 되고요. 장기 요양 신청은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장기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저희 플랫폼에 올라오셔도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고요. 예전에 막 브로커 분들이랑 이런 분들도 실은 돌아다니셨어요. 등급 나오면 막 얼마 주세요 막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런 분들이 팁을 드릴 수 있죠. 왔을 때 굳이 공단한 사람 인사하려고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누워서 끙끙 앓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장기 요양 신청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병원하고 한의원에서 발급받아서 공단의 의학적 관점 자료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치과는 제외가 되어 있다는 거. 다만 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분이랑 네. 하시면 심신 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딱 봐도 한눈에 보이는 그런 분들이거나, 네. 의사 소견서를 받기 힘드신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로 장기 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위원회의 인정조사 후 자격이 인정되면 장기 요양 등급이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보통 신청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이렇게 판정이 되시고요. 그 이후에는 근처에 있는 요양시설 같은 걸 이제 추천을 받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절차를 사회복지사 분들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안내도 해드리고, 요새는 또 장기 요양 등급 받게 되면 민간 업체에서도 많이 정보를 드리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편안히에다가 문의하시는 게 맞아요.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원샷에 다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 뭐, 방에 이렇게 끝내준다. 여기저기가 아니라 저희 받고 나서 A부터 Z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편안히에 꼭 연락
연락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네네. 장기 요양 인정 결과 통지 받고 나면은 이제 장기 요양 인정서 한 부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한 부, 복지용도 급여 확인서 한 부 세 가지의 서류를 받게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방문 요양을 할 건지 데이케어를 할 건지 어떤 시설에 들어갈 건지 이용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사각지대인데 장기 요양 등급은 받지 못했는데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실버타운 개념에서 그런 시설들을 찾으실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실버타운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앞으로 가지고 있을 곳이 어디다? 편안히. 요양 등급이 안 나왔는데 어르신의 거동이 불편하시다. 그런 분들의 모심과 관련된 방법은 편안히 플랫폼에 찾아보시거나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것만큼 안타깝고 억울한 건 네, 없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다 그런 부분을 경험을 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절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 편안히는 요양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과 관련된 정보도 충분히 편안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등급 받지 못하신 분들도 편안히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다 함께 편안히